小小鸭子嘎嘎叫.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동요 제목은요. 작은 오리입니다. 여기 있죠? 작은 오리. 제목은요. 小小鸭子 嘎嘎叫. 자, 어떤 내용인지 한자 보면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小小鸭子 嘎嘎叫. 小小鸭子 嘎嘎叫. 走起路来摇呀摇，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高高兴兴洗个澡。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 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제가 예전에 북경에서 어린 꼬마와 요 동요를 가지고 논 적이 있었어요. 아이한테 요걸 불러줬어요.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한 4살, 5살 됐던 꼬마였는데 와, 真有意思. 와, 정말 재밌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걸 배우면서 뭐 재밌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길래 재밌었는지 오늘 한 줄 한 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음 끼워보면서 정확한 발음부터 익혀볼게요. 小小鸭子嘎嘎叫. 小 제3성이에요. 근데 제3성 글자가 두 개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있는 제3성 글자는 제2성으로 올려 읽죠. 그래서 小小鸭子 嘎嘎叫 이렇게 발음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小小鸭子 嘎嘎叫. 그다음에요. 走起路来摇呀摇. 走起路来摇呀摇. 走, 걷다, 가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치자와 라이자는 좀 약하게 발음합니다. 走起路来摇呀摇. 그다음에요. 一摇摇到小河里，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高高兴兴洗个澡. 이게 글씨 잘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笑, 摇, 澡 하는 식으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아오 하는 발음으로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운을 맞추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줄 다시 한번 한 줄씩 읽어볼게요.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처음 동요 외울 때는요, 뜻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웅얼웅얼거리면서 큰 소리로 흉내내면서 발음을 훈련하시면 되고요. 자꾸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동요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낱말 보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小小鸭子라는 말이 나옵니다. 小小鸭子, 小도 제3성, 小도 제3성. 앞에 있는 걸 제2성으로 올려서 小小鸭子 이렇게 발음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물의 새끼를 얘기할 때 小자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小狗, 小猫, 小白兔, 小猴子, 小耗子 하는 식으로 小를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야즈, 오리라고 하는 낱말 앞에 小자를 2개 붙여놨습니다. 물론 오리 새끼라고 할 때 小야즈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노래에서 동요 속에서 글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小小야즈 하나 더 넣은 것도 있고요. 小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약간 좀 더 귀여운 어감이 됩니다. 우리가 뭐 유아어, 아이들 말에는 똑같은 발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혹시 여기 뭔지 아세요? 天线宝宝, 天线宝宝라는 거 하는 것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天线이라고 하면 안테나예요. 예. 그리고 宝宝라고 하면 아기라는 뜻인데요. 머리 위에 안테나 있는 아기들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텔레토비입니다. 텔레토비를 중국어로 天线宝宝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텔레토비 프로그램명을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그냥 텔레토비가 아니고 앞에
꼬꼬마 텔레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꼬꼬마 텔레토비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그냥 꼬마 텔레토비라고 할 때와 꼬꼬마 텔레토비라고 할 때 그 어감이 달라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자, 小鸭子할 때보다 小小鸭子 하게 되면은 꼬마보다 꼬꼬마 뭐 이런 어감으로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설명드립니다. 텔레토비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여담으로 다른 얘기 하나 좀 하고 갈까요? 어른들이 텔레토비 보면은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요. 보라돌이가 얘기하면은 뚜비가 따라하고 나나가 따라하고 뽀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죠. 근데 어린이들은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텔레토비는요 이 말을 배우게끔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하게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말을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키가 제일 큰 보라돌이는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요.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뚜비는요 그보다 나는 사과 먹고 싶어 좀 짧게. 그다음에요 나나는 사과 먹고 싶어 좀 줄여요. 뽀는 사과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문장을 줄여가면서 맨 마지막에 제일 어린 뽀는요 이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어린이들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 아주 어린 꼬마들이 이걸 다 보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보라돌이의 말을 따라합니다.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은요 뽀의 말을 따라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말을 배울 수 있게끔 반복을 하더라도 그런 차이를 두고 반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걸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시면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따라하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구나를 텔레토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토비를 뭐라 그래요? 텐시엔바오바오라고 합니다. 꼬꼬만 텔레토비. 자, 꼬꼬마 오리라고 한다면은 小小鸭子라고 하면 돼요. 小小鸭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까까짜오. 꽥꽥대고 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小小鸭子 까까짜오. 까까라는 말이 바로 꽥꽥이라는 의성어입니다. 근데 이 까까라는 이 글자는요, 뭐 의성어로 오리 소리 낼 때는 많이 쓰지만 일상생활 회화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 자, 까까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냥 가가 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가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합쳐서 목구멍 안쪽에서 소리가 올라옵니다. 까까 찌아오. 찌아오 하면 울다, 짖다, 동물이 울다 이런 뜻이 있죠. 뭐 소리 지르다, 부르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작은 오리가 꼬꼬마 오리가 꽥꽥 뜨고 옵니다. 小小鸭子 까까짜오. 까까짜오 하니까 앞서 배운 동요 가운데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작은 원숭이가 끽끽대고 옵니다. 어떻게 썼죠? 小猴子吱吱叫. 이 동요 기억하고 계세요? 小猴子吱吱叫肚子饿了不能跳给香蕉还不要你说好笑不好笑. 자, 동요 앞서 배운 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배꼽 저랑 같이 외웁시다. 배꼽 외우고 나면은요. 진짜 두려울 거 없이 중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꼬꼬마 오리가 꽥꽥대고 옵니다. 小小鸭子嘎嘎叫.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走起路来摇呀摇. 이 문장이에요. 자, 일단 네 글자만 봅시다. 走起路来. 走起路来라고 하면은요. 길을 걷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두 개의 낱말이 합쳐졌어요. 走路, 길을 걷다. 다시 한번요. 길을 걷다. 走路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起来가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起来는 좀 약하게 발음합니다. 자, 길을 걷기 시작하다. 走起路来라고 합니다. 아직 문법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제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요 패턴은 그냥 외워둡시다. 무슨 얘기냐? 走路起来라고 하는 게 아니고 走路를 띄어내고 그 가운데 치와 라이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갑니다. 자, 글자 잘 보세요. 走路起来가 아니고요. 走起路来라고 합니다. 자, 길을 걷기 시작하다라고 할 때 走起路来.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대로 외우세요. 네, 이런 문장을 많이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자,
동요 100곡 외우면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앞서서도 이 문장 비슷한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다시 복습합시다. 뭐뭐 치 뭐뭐 라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 말을 하기 시작하다라고 할 때说起话来라고 합니다. 말을 하다를 说话라고 해요. 근데 여기 起来가 붙어서 说话起来라고 하지 않고 说起话来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요. 비가 오기 시작하다 下起雨来 下雨 비가 오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起来가 붙었을 때 下雨起来라고 하지 않고 下起雨来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춤을 추기 시작하다 跳起舞来 춤을 추다는 跳舞 여기에 起来가 붙어서 跳起舞来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 한다면은 노래 부르다 唱歌 唱歌 여기에 唱起歌来 이렇게 되죠. 唱起歌来 자, 그 다음에요. 달리기 시작하다 跑起路来跑起路来真较快토끼 동요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네, 토끼 동요에 보면은 跑起路来真较快 라는 식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빨라요 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说起话来下起雨来跳起舞来唱起歌来跑起路来그리고 오늘 나온 뭐예요? 走起路来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후에 배울 동요 가운데 走起路来轻又轻이란 말이 나와요. 고양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살금살금 걷는다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走起路来迈大步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성큼성큼 내딛습니다. 이거는 타조 동요에 나옵니다. 자, 동요 100곡 배우다 보면은 비슷한 문형의 이런 문장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패턴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 走起路来 오늘 이 표현 하나만 일단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다음에 또 동요 나올 때 비슷한 문장 나올 때 추가로 복습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走起路来摇呀摇 이어서 나오는 말이 摇呀摇 라는 말이 나와요. 摇呀摇 중간에 야자는 살짝만 넣어주세요. 摇 하면은 흔들다 라는 뜻이에요. 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다 할 때 摇头 이렇게 얘기합니다. 摇 뭐 요람 그 흔들다 할 때 그 요자예요. 그 다음에요. 야자는요. 여기서는 그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추가한 것도 있고요. 흔들고 또 흔듭니다 라는 식의 그런 어감으로 이제 야오야 야오라고 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오리예요. 小小鸭子嘎嘎叫 작은 오리가 꽥꽥대고 옵니다. 走起路来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야오야 야오 흔들흔들한데요. 뭘 흔들흔들 할까요? 그렇죠. 오리는 엉덩이를 흔들흔들 하면서 가죠. 이 부분은요. 우리말로 뒤뚱뒤뚱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합니다. 뒤뚱뒤뚱거립니다. 라고 해석합시다. 흔들흔들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뒤뚱뒤뚱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走起路来摇呀摇 야오야 야오 뭐뭐야 뭐뭐 하는 이 표현도요. 동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기 보세요. 小乌龟爬呀爬 乌龟 하면은 거북이에요. 小乌龟 하면 거북이 새끼를 얘기하죠. 거북이 새끼가爬야 爬 기고 또 깁니다.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은 새끼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小乌龟爬呀爬 거북이 동요에서 또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小飞机飞呀飞 비행기 동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小飞机 꼬마 비행기야 飞呀飞 날아라 날아라 라는 뜻이에요. 예, 飞呀飞 爬呀爬 飞呀飞 그 다음에요. 花笑呀笑 花하면 꽃이에요. 꽃이 웃고 또 웃어요 라는 얘기인데 뭐 이것도 좀 동요에서 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꽃이 방긋방긋 웃어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小乌龟爬呀爬小飞机飞呀飞花笑呀笑 다 동요 속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건 뭐예요? 走起路来摇呀摇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거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줄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小小鸭子嘎嘎叫 작은 오리가 꼬꼬마 오리가 꽥꽥대고 옵니다. 小小鸭子嘎嘎叫 두 번째 走起路来摇呀摇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합니다. 走起路来摇呀摇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갑시다.
一摇摇到小河里. 이렇게 돼요. 一摇摇到. 一摇 한 번. 2란 말. 원래는 숫자 읽을 때요. 2, 2, 3, 4, 2 제1성으로 읽어요. 근데 이 한일자는요. 제4성 앞에 있을 때는 제2성으로 올려 읽고요. 나머지 경우는 제4성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요. 一摇 이 제4성으로 발음합니다. 一摇 한 번 흔들고 摇 흔들면서 到 도착합니다. 예, 이르다, 다다르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一摇摇到 하면은 한 번 흔들고 흔들면서 도착해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 하는데 그 뒤뚱뒤뚱 하는 엉덩이를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흔들면서 도착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뒤뚱거리며 도착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一摇摇到 어디로 도착할까요? 小河里. 小河라고 하면은 작은 냇물. 또河라고 하면은 강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小자가 붙었으니까 작은 강, 시냇물,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小河里 할 때 리자는요. 어디 속, 어디 안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제3성 글자인데요. 어디 속이라고 할 때 경성으로 살짝만 붙여주면 돼요. 一摇摇到小河里. 뒤뚱거리면서 냇물로 갑니다. 냇물로 도착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一摇摇到小河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되나요? 高高兴兴洗个澡. 자, 뒤에 나오는 문장을 전혀 모른다고 칩시다. 그냥 추측을 해볼게요. 오리가 꽥꽥대고 울어요. 길을 걸으면서 뒤뚱거리면서 냇물로 가요. 시냇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냇물에서 밥을 지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냇물에 가서 뭘 할까요? 네, 수영을 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문맥을 통해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슬프게 할까요? 아니에요.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하겠죠. 가오가오싱싱 하면 즐겁게, 신나게 라는 뜻입니다. 자, 가오싱 하면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아, 我很高兴.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 때 我很高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런 인사할 때 很高兴认识你. 很高兴认识你. 高兴이란 표현 쓰잖아요. 자, 高兴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두 번 반복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라는 뜻이 됐어요. 高高兴兴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뭘 해요? 洗个澡 목욕을 합니다. 洗个澡 목욕하다라는 뜻으로요. 보통 우리가 洗澡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洗个澡라고 이 거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거자는요. 우리 물 건넜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를 세는 양사로 쓰일 뿐만 아니라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동작을 한 번 하다라는 식의 한 번이라는 동량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목욕을 한 번 합니다. 악수를 한 번 합니다. 얼굴을 한 번 봅니다. 전화를 한 통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동작을 한 번 하다라고 할 때 거자를 붙여줘요. 근데 우리말로 굳이 한 번이라고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거자를 넣어서 말을 좀 이렇게 경쾌하게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그런 어감을 줍니다. 자, 일단 외웁시다. 신나게 목욕을 합니다. 高高兴兴洗个澡. 高高兴兴洗个澡. 洗个澡. 자, 목욕하다는 洗澡라고 두 글자만 외워두면 돼요. 洗个澡라고 할 때 거자는요. 말할 때 습관적으로 넣는 힘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洗个澡 알아둡시다. 자, 낱말 몇 개 더 볼게요. V, 그, 오. 동사, 그, 목적어 형식으로 된 문장입니다. 来,握个手. 来,握个手. 자, 악수합시다. 하고 나서 우리 화해하자 이런 얘기할 때 처음 만나서 반가울 때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 来握个手 이렇게 얘기해요. 악수하다, 악수 그대로 써서 握手라고 하면 되는데요. 握个手 악수나 한번 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来자는요 자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요 见个面好吗?见个面好吗? 얼굴을 보다, 만나다라고 할 때 见面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좀 봅시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할 때 见个面好吗? 얘기할 수 있습니다. 见个面好吗? 그 다음에요. 先去洗个澡.
예, 先去洗个澡. 예,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씻지도 않고 막 밥 먹으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죠. 어머니가 예, 먼저 가서 빨리 씻고 와. 먼저 씻어. 먼저 목욕해. 자, 이럴 때 先去洗个澡.先去洗澡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습관적으로 그 자를 하나 더 넣습니다. 先去洗个澡. 그 다음에요, 我要打个电话. 아, 나 전화 좀 해야겠어요. 나 전화 좀 할래요. 我要打个电话.我要打电话. 打电话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 자를 하나 넣어서 打个电话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예, 이런 습관을 이제 동요를 배우면서 같이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来握个手见个面好吗？哎，先去洗个澡，我要打个电话。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앞으로 종종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동요를 우리말 해석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중국어로 만들어 볼게요. 꼬꼬마 오리가 꽥꽥 울어요. 小小鸭子嘎嘎叫. 小小鸭子嘎嘎叫. 한자 어떻게 쓰나요? 네, 이렇게 씁니다. 小小鸭子嘎嘎叫. 오리가, 꼬꼬마 오리가 꽥꽥대고 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거립니다. 走起路来摇呀摇. 走起路来摇呀摇. 走路起来 합쳐서 走起路来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摇呀摇 하면은 흔들고 또 흔들다라는 얘기인데 뒤뚱뒤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走起路来摇呀摇. 세 번째 줄이에요. 뚱거리면서 냇물로 갑니다. 한번 흔들고 흔들면서 도착한다. 이런 식이었죠. 一摇摇到小河里. 一摇摇到小河里. 빠르게 읽어볼까요? 一摇摇到小河里. 무조건 빠르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발음을 틀리지 않고 성조를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할 수 있게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빠르게 읽는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一摇摇到小河里. 마지막 줄입니다. 신나게 목욕을 합니다. 高高兴兴洗个澡. 高高兴兴洗个澡. 두 번째 가오자는 좀 약하게 발음돼요. 高高兴兴洗个澡. 작은 오리가 꽥꽥대고 울어요. 小小鸭子嘎嘎叫.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거립니다. 走起路来摇呀摇. 뒤뚱거리면서 냇물로 가요. 一摇摇到小河里. 신나게 목욕을 합니다. 高高兴兴洗个澡. 자, 이제 암기해 보겠습니다. 안 보고 천천히 해볼게요.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좀 외우지 못했나요? 글자 보면서 갑시다.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 익숙해지면은 빠른 속도로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리에 대해서 오리 동요를 배웠으니까 중국 문화 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오리를 통째로 잘 구워놨네요. 맛있게. 카오야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이 북경 오리라고도 얘기하고 베이징 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패킹 덕이라고도 해요. 베이징을 패킹이라고 한다는 것도 아시죠? 제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이 한어병음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베이징을 왜 패킹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패킹 덕, 베이징 덕, 북경 오리입니다. 오리로 만들었는데 오리를 통으로 구워서 이제 껍질을 쫙 썰어가지고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식당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오리 이렇게 걸어놓은 거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리를 그냥 굽는 게 아니라 훅 불어가지고 공기를 꽉 채워가지고 살과 껍질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상태로 묶어놓고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쫙 빠지고 껍질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구워집니다. 이게 좀 통통해 보이죠? 네, 요걸 이제 굽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가 구워지게 됩니다. 이걸 접시에다 이렇게 쫙쫙 썰어놓고 당에다가 이제 파 아니면은 오이 이런 걸 넣어서 밀전병에 싸 먹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위에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밀전병이고요. 여기 있는 게 밀전병이고요.
요장, 우리가 보통 춘장이라고 하는甜面酱을 요걸 바르고요. 그다음에 오이, 채 썰어놓은 걸 이제 같이 싸서 먹기도 하고요. 오이 말고 파, 그죠? 예, 파를 갖다가 썰어서 같이 이렇게 싸 먹습니다. 카오야, 홍오리 구이예요. 북경을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여기 보면 오이도 있고 파도 있고 여기 밀전병, 밀가루로 이렇게 얇게 만든 그런 만두피 같은 그런 전병인데요. 전병을 놓고 당을 찍어서 고기를 하나 딱 얹어 놓고 파랑 오이랑 넣어서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오리 머리도 먹고 버릴 거 없이 국물은 또 뼈는 국물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카오야라고 하는 이 오리는요, 일반적으로 키우는 그런 오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 오리는요, 이 특별한 방식으로 키워요. 사료를 강제로 먹입니다. 그냥 풀어놓고 자기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오리를 잡고 호수 같은 거, 수도꼭지 같은 걸 물리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오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사료가 강제로 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때로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럼 오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운동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둬놓고. 그럼 이제 살이 찌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소화될 때쯤 되면 또 갖다 먹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살을 찌웁니다. 프랑스의 거위간, 푸아그라, 그 거위도 역시 그렇게 강제로 살을 찌워서 살찌게 만드는 그런 사육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동물복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육 방법입니다. 카오야는 그렇게 강제로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키웁니다. 그 방식을 옌야라고 합니다. 옌이 채우다란 뜻이고 야가 오리예요. 그래서 옌야를 사전에 찾으면요, 뭐라고 나오냐? 오리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서 운동시키지 않고 강제로 사료를 먹여가지고 키우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이징 카오야는 특별한 이런 방법으로 사육된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래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填鸭式教育. 填鸭式教育라고 하면 뭐예요? 오리 배 채우기식 교육이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주입식 교육 또는 무슨 스파르타 교육을 얘기할 때 오리 배 채우기식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어로 스파르타 교육을 뭐라 그래요? 填鸭式教育라고 얘기합니다. 강제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하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 동영상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반복하면서 습관될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렇게 책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스파르타 교육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小小鸭子嘎嘎叫，走起路来摇呀摇，一摇摇到小河里，高高兴兴洗个澡。는 동요와 함께 填鸭, 카오야, 뿅오리 얘기와 스파르타 교육, 주입식 교육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